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뭔 과목인지 아세요? 공부해 보신 분 손 드지 마시고 그냥 안 해보신 분만, 처음 하시는 분만. 네, 두 분 빼고 다 해보신 거예요? 공부해 보셨어요? 네, 재수생이세요? 네. 그래도 과목 설명 조금만 한 다음에 공부하는 방향 알려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죠. 오늘 제 과목은 2차 과목이고 부동산 공시법이란 법률은 두 개를 배우시는데 하나는 지적법을 배우시고 또 하나는 등기법을 배우십니다. 지적법은 12문제 출제되고 얘도 12문제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공부하는 방향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적법은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앞쪽에만 잘하시면은 12문제 중에서 10개는 충분히 맞으시고 등기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난이도 입장에서도 지적법은 상당히 쉬운 반면에 등기법은 난이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시험장 가기 전까지 발목 잡고 어려운 과목이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등기법은 점수가 쉽게 안 나오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법 같은 경우는 한 2번만 반복하게 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근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기초 용어 정리해드리고 1월, 1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기본 이론 나갈 것이고 3월, 4월이 이제 심화 이론 나갈 텐데 이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제 알 것 같다요. 알겠다가 아니라 이제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7, 8월 들어가야지만 등기법은 답이 나오고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등기법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등기법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한 3, 4월 달쯤 갔을 때 이제 기출 문제지를 풀어보시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강의를 못 하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은 민법 혹시 수업 들으셨나요? 민법. 예, 민법이 반이에요. 등기법에. 그러니까 민법 공부가 돼 있으면 등기법은 쉬운데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요 기간 동안은 민법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가 들어오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뭐 6개월에 보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보다 보니까 그때까지 알면 되기 때문에 길게 가시고 일단 점수를 먼저 확보할 목적이라 하면은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실 것? 예, 지적을 먼저 공부해야지만 점수가 먼저 나옵니다. 지적법은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 공부하십시오. 그 부분만 열심히 해도 10문제 기본적으로 맞춰요. 지적법 10문제 못 맞추게 되면은 등기법에 부담이 생깁니다. 2차 과목은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작전만 잘 짜도 넘어갑니다. 지적법 몇 개 맞으셔야 돼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10개 이상을 잡아내야 되고 등기법은 어려우니까 반만 맞추자. 그러면은 몇 개 맞으면 될까? 6개 맞으면 되겠죠. 세법이 16문제 중에서 반만 맞으면 8개 아닌가요? 반타작만 하더라도 그러면 더해서 몇 문제예요? 24문제 많습니다. 그럼 답이 점수가 딱 60점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요령인 거고 100점 맞을 목적으로 공부하신다 그러면 책을 다 외우고 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 10번 이상을 책을 읽어야지만 다 압니다. 근데 그거 다 알아서 갈 건 아니고 우리 책에 얼마큼만 알면 돼요? 60점 맞을 목적이니까 우리 책에 그럼 안 돼. 하나 잘못 뜨거면 점수 60 안 나오네. 65%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정 어렵고 제가 이제 이거는 잘 안 내니까 가볍게 보십시오. 이런 건 그냥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요 냅니다 한 것만 들고 파고 들어가더라도 점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할 과목은 등기법이고 단기간 내 효과나 발생하는 것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지금 점수가 쉽게 나올 겁니다. 오늘 나갈 페이지가 66페이지에 지적법 처음 나오는데 이제 제목이 차터 1에서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보니까 2015년 6월 4일부터 법률 명칭을 바꿉니다. 바꿔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서 명칭을 바꿨는데 이제 공간정보법이라고 줄여요.
이 공간정보법의 경우는 법의 내용이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법이 있고 또 하나가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되니까. 측량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로조사법이란 것이 있고 지적법 세 개를 묶어서 이제 공간정보법이라는 쓰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하는 건 주로 지적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로 지적법 고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법 제목은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제 지적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달고 나갈 텐데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신다고요? 지적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2차 물 먹게 돼 있으니까 지적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적법의 내용은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히 암기고 등기법은 암기한 걸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적법은 1 더하기 1은 얼마? 2 딱 떨어지는 법이 지적법인 반면에 등기법은 2가 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2가 되는 건 1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0 더하기 2도 가능하고 2 더하기 0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 상황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큼 빨리 이해하느냐, 이해한 부분을 접목시키느냐, 그게 여기 등기법에서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등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3번 들었다 할지라도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안 나온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 설명 안 했죠? 제 이름은 강성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야 어차피 뭐 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제 이름 부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냥 공시 그러지. 자, 어쨌든 간에 지적이 뭔가에 대해서 페이지 6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의 뜻부터 풀고 가도록 하자고요. 지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금 뭐 호적법이 폐지가 되어서 없어졌지만 옛날에 호적 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다루는 장부가 호적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호적으로 다뤄서 사람을 다루는 장부 호적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호적이 폐지가 됐죠. 지금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아직 사람을 다루는 장부는 존재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토지를 다루는 장부를 투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적이에요. 지적은 뜻이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입니다. 지적은 뜻이 뭐라고요? 토지의 호적. 오늘 기분 나빠지는 일 있으세요? 왜 인상을 팍팍 쏘고 계세요? 아침부터 웃어야지. 자, 지적이라는 건 토지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지적의 뜻이 무엇이냐 해서 66페이지 의 보게 되면 지적이란 국토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나 형태, 용도, 면적, 소유관계 등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정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토지 호적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용어 정의가 들어오는데 지적이란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 그래서 위치나 형태, 용도, 면적하고 소유권에 관한 관계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지적이고 반대로 부동산이라고 칭하는 것은 학교로 배우실 때 부동산이란 뭘 부동산이라고 배웠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더라. 그럼 동산은 뭐가 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입니다. 동산은 뭐라고요? 어렵죠? 아니,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그럼 토지를 다루는 것은 지적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다루는 법은 어떤 법이 담당을 할까? 토지는 지적법이 담당하더라. 건물을 다루는 법은 건축법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법은 토지만 담당하게 되고 건물은 건축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지적법이 반대로 모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건 저한테 안 배우시고 공법 시간에 저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상철 교사한테 배울 거예요 아마. 거기서 배우실 부분이고 기분 나쁘게 왜 웃으세요 근데. 자, 끝나고 남아요. 아유 힘쓰게 생겼네 오늘. 자, 어쨌든 지적법은 저한테 배우시고 등기법은 저한테 안 배우십니다. 그럼 지적이 담당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만 담당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토지와 건물이 누구 것이냐 권리관계를 물어보는데 권리를 물어보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 열어보는 장부가 어떤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보는 것은 등기부 아닌가요? 그 등기부를 통해서 그자가 주인인가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든 전세권 설정을 하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자를 다루는 것은 등기법인데 등기가 다루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를 둘 다 다뤄서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이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법의 체계가 모든 토지를 담당하는 것은 지적법, 모든 건물을 담당하는 것은 건축법,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루는 법이 등기법입니다. 그럼 토지는 지적이 다르고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예전의 기출 문제에서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틀린 말이죠. 지적은 토지만 담당하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 둘 다 다루다 보니까 서로 이게 법이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한테 배우는 것은 요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등기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지적은 보여줄말이더라. 토지에 호적에대로 기하시고 이 지적을 실시한 경우 발생하는 기능이 밑에 두 번 따라 붙는데 5가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토지 등기의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맨 처음 나온 것이 요거. 예. 토지 등기 기초라는 것은 이제 장부를 만들 때 대장, 지적법상 장부를 대장이라고 줄이고 등기법은 등기란 말 쓰는데 등기가 먼저이냐 대장이 먼저이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입니다. 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대장을 작성하게 되면 등기를 만드는 자료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제목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기능이 바로 토지 등기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만들게 됩니다. 토지는 잘 모르시니까 건물로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아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졌습니다. 그럼 이 집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하라고 승인을 떨어뜨려 주는 순간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 승인이 옛날 말로 흔히 쓰는 말로 준공검사. 이 떨어지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 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만들어지고 그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을 팔아먹을 때는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먼저 승인 받을 때 대장 만들어졌죠. 이 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토지이익은 건물 똑같이 선대장 후 등기 순으로서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두 번째 토지의 과세 기준이란 말 나오는데 과세 기준이란 얘기는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납부할까? 토지를 보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란 말은 옛날 말이고 옛날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부과했습니다.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했고 토지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는데 합쳐버렸어요. 합쳐서 이제 그냥 다 재산세 파트로 들어와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어요. 그럼 토지를 보유하는 자 입장에서 만약에 앞에 계신 두 분이 계신데 기본이다. 대란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란 땅. 아니, 앞에 계신 모델이 많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첩도돼야 돼. 좀 있으면. 자, 대란 땅을 가지고 계시고 이쪽 분은 전이란 땅을 가지고 계신데 대란 땅이 비싸요? 전이란 땅이 비싸요? 대가 비싸죠? 우리말 잘 모르세요? 자, 그럼 대란 땅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 비싼 땅은 세금이 고율, 저율, 고율로 갈 것이고 싼 땅은 세금이 저율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틀은 세금 부과할 때 지목이 무엇이냐? 지목이 고가이냐 저가이냐를 보고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고율로 가는 것은 나중에 대란 땅은 세율이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전답 과수원은 가격이 싼 땅이니까 세율을 저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바로 과세 기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면적 보고 따지죠. 면적이란 것은 이쪽 분 앞에 계신 분은 도시지역 내 200평 땅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도시지역 내 500평 땅이 있대요. 그럼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500평이 많이 내야 되죠. 그럼 500평 다 내라 그러면은 다 고율로 때려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기본 틀은 어떤 기준까지
기준까지는 세율을 똑같이 가고 그 기준을 넘어선 부분은 고율로 때려버립니다. 이 넘어선 부분 고율로 때리는 제도를 초과 누진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초과 누진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초과 누진제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죠? 들어보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은 왼쪽 눈만 깜빡하세요. 자,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초과 누진제로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전기세. 여름에 가정집 또는 전기세가 3kg까지는 금액이 싸지만 그걸 넘었으면 넘었을수록 전기요금은 폭탄이에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이 가진 제품이 많을까? 못 사는 사람이 가진 제품이 많을까? 잘 살면 에어컨 팡팡 틀고 아마 가진 제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전기를 많이 쓸 테니까 일정 키로수까지는 세금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금은 똑같이 가는데 그 부분 넘어서부터는 넘었을 때마다 세율은 또는 전기요금은 폭탄이에요. 올라갈수록 이런 제도를 초과 누진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계시면 500평이 계속 있게 되면 앞에 계시면 200평이랑 200평까지 똑같이 세율을 부과시켜주고 넘어선 300평만큼만은 고율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금 과세하는 것이 기능이다 보니까 세금 과세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목이나 면적이 세금 과세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기능 나온 것인데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 토지 거래 기준의 개념은 이제 좀 이따 배우실 내용 중에서 필지란 말을 배울 겁니다. 필지는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예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지적거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필지 단위로 등기부를 개설하게 되고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를 많이 쓰는데 필지별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내 소유권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 소유권을 팔아먹는 하나의 단위가 되니까 거래 기준은 바로 필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기초라는 것은 요거는 지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사용 목적을 다 정해놓고서 그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 세월이 지목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실 부분이고, 토지 평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할 때 토지의 경우는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지목이겠죠. 그래서 아까 대란 땅은 비싸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전이란 땅은 가격이 싸게 평가가 될 때 지목이나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 자료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다 외울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부의 순서는 선대장, 호등기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지적의 3요소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이란 것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의미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이 토지란 것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가 있어야 하고, 등록이란 행위까지를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법의 내용은 토지라는 부동산을 지적공부란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다 보니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해서 세 가지가 3요소가 되는데, 일단 워밍업으로 풀고 넘어갈 부분은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지적공부는 어떤 게 있는지, 등록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세분화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 기본 워밍업이니까 뒤에다 배울 내용이므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은 다 버릴 책입니다. 이제 11월, 12월 이거 다 버릴 책이고, 실제로 공부할 책은 1월달 나갈 책이 공부할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책을 써놓는다거나 너무 밝게 형광펜 가지고 줄 쳐놓게 되면 볼펜심 아까우니까 그냥 막 쓰시고, 다 버릴 책인 거 뭐 하려고 열심히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나갈 때 그때 책 좋은 거 가지고서 잘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토지라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 보게 되면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영토가 어디까지라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 헌법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규정하기를 진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대요. 이런 된장 맞을 똑같네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제가 지금 빼먹은 말이 있어요. 헌법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느냐?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북한을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한하고 섬까지를 토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다 아니다 기준은 헌법 내용 들어가게 되면 해면,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의 개념은 좀 상황이 달라요. 토지도 아는 데의 기준은 바다 위에만 나와 있으면 전부 다 토지입니다.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인정하는데 한강의 경우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죠. 서울에. 무슨 강? 한강. 한강은 토지일까 아닐까? 한강은 바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대가 어디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강도 법적으로는 토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만 아니면 바다만 아니면 토지라는 겁니다. 한강도 지목이 하천이라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녀보시다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흙만 땅이 아니라 토지가 아니라 물이 있어도 그 물이 뭐만 아니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녀보시다 물이 있을 경우에 이게 토지인지 아닌지 궁금하더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손가락 담가가지고 찍어 먹어보면 알아요. 바로 짭짤하면 그건 토지가 아니고 싱거우면은 토지예요. 한강물로 짭짤할 때 있는데요.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 오줌 싸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 어쨌든 간에 뭐만 아니면 토지래요. 바다만 아니면 그 토지의 개념은 국유지건 사유지건 세금 내는 과세지 비과세지 불문하고 다 바다 위에 있으면 토지를 보겠다는 것이 토지의 정의가 될 것이고 이런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에서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총 8가지를 지적공부라고 칭하는데 뭐 각 책마다 7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8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적공부는 흔히 대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공부할 당시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대장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대장이 4개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우리 앞에 계신 분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 방위. 공위가 아니고? 자, 그럼 대장은 별이 몇 개예요? 4개. 뭐라고요? 4개를 대장이라고 불러요. 남자분들 별 1개를 뭐라고 부르고? 별 1개를 준장. 군대 갔던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기억력이 짧은 거 보니까 좀 딸리는 것 같네 머리가. 자, 별 1개를 뭐라고 부르고? 준장. 별 2개를 소장. 별 3개를 중장 이렇게 부르고 별 4개가 대장입니다. 별 5개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없어요. 그래. 별 5개는 예? 별 5개를 뭐라고 불러요? 예, 장수 돌침대.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장수 돌침대 별이 5개라고? 들어봤죠? 네, 자 어쨌든 별 4개가 대장이라는 얘기 대장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 중에서 토지대장도 대장이고 임야대장도 대장이 될 것이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장을 4개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적공부 안에 써있죠. 순서대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일명 대장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대장이 4개가 있는데 이 대장이 지금 처음이니까 색깔만 좀 이해하시자고요.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외울 건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모든 토지가 반드시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유지 연명부랑 대지권 등록부는 상황 따라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만듦으로 동그라미 쳐놨고 여기는 세모 쳐놓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 중에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토지일까?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게 토지대장 나오는 겁니다. 그래 엇걸리질 않으니까. 그럼 임야대장 등록하는 토지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토지대장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것이 임야대장 나와서 둘 다 하나만 가져야 되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인데 만약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일 때에는 토지대장에 기재할 때 둘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1인 약칭합니다. 약칭했을 때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장부가 바로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1명일 경우 단독 소유일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 작성함으로 2인 이상일 경우 만든다고 기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본은 이 대지권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대지권은 혹시 사시는 주택이 아파트이신 분, 단독이신 분, 그럼 나머지는 화곡역에 살아요. 왜 손 안 들어? 기분 나쁘게. 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보기보다 성격이 못됐어요. 자,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고 반응 없으면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아파트 사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야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자, 사람은 오고 가는 반응 속에 밝아지는 이 강의 생활이 좋아지는 거야. 자, 이 대화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건물 외에도 토지에 가진 지분이 있죠. 그죠? 조금의 지분, 아파트 대지에는 입주민 전원의 공동 소유고 나 혼자 가진 대지의 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이 뭐라고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내가 대지에 가진 나만의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단독주택 대지가 아니라 아파트나 집합 건물 대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공동주택을 기호 작성하는 것이 바로 요게 대지권 등록부고 다른 말로 집합 건물을 말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아파트가 되겠죠. 이런 경우 작성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가 될 것이며 단독주택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대장은 4개가 있는데 토지나 임야대장은 반드시 작성하게 되고 공유자 명분 몇 명부터? 2명 이상부터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 아파트, 대지 같은 경우 작성하는 대로 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대장에 나온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는데 도면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도라는 도면이 있고 또 하나가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란 장본은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지적도라고 부르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임야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부에 세트가 만들어져요. 항상 음식도 세트가 있듯이 장부에 세트가 있는데 햄버거랑 세트는 감자튀김 먹으면 목 맥혀가지고 먹겠어요. 그거 콜라랑 먹어야지. 자, 햄버거랑 세트는 콜라죠. 감자튀김은 가능한 드시지 마시라 그러더라고. 의학적으로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감자튀김 먹으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단품으로 햄버거랑 그냥 콜라만 드세요. 그럼 감자튀김 드세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감자튀김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이게 유전이 변형이 생기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니까 감자튀김 드시지 마시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저도 병원에 이제 2달,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거든요. 몸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주치의가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서 대학병원 주치의가 친구로 있어가지고 가가지고서 2달만 한 번씩 가가지고 잘 있었냐 그래 앉아봐. 그래서 너 간 수치가 좀 올라갔네. 술 좀 먹었지. 그래서 좀 먹지 마. 그래서 약 받아오고 나중에 그러면서 만나면 술은 둘이 진탕 먹어요. 자, 뭔 의사가 하는 말이 야, 한 번 먹는 거 괜찮아. 그러고서 지져올 때마다 먹이는데 어쨌든 간에 자, 감자튀김은 드시지 마시길 권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음식 세트가 있고 삼겹살하고 세트는 또 뭐가 있어요? 저 아는 체 하지 마요. 자, 삼겹살은 소주랑 먹죠. 이렇게 딱 세트가 있듯이 토지대장이랑 세트는 지적도가 있는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란 게 있는 겁니다. 같이 보관해요. 그럼 거꾸로 말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반드시 있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지적도와 임야도도 모든 땅은 반드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도면은 지적도가 있는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갖고 있는 게 모양새가 될 것이고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도해지적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라고요? 도해지적. 도해란 말은 도자가 그림 도자에다가 풀의자입니다. 그럼 대장에 글씨로 나온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해란 말 쓴 것이에요. 그럼 도해지적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장단점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 배우게 될 말이니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누구라도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는 굉장히 쉽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게 나쁜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물 위에 이렇게 해서 한 마리가 뭐 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이게 뭐예요? 새죠? 쉽게 얘기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요거
머리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이게 뭔가요? 새죠, 새. 아닌가? 아, 그렇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자, 새라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새가 백조인지 오리인지 물에 빠진 닭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밀도가 떨어지니 그 뜻이에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해는 굉장히 쉽지만 정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좀 아이러니하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대 만든 연도가 1910년대예요.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됐죠. 그렇다고 치고 잘 역사 얘기 잘 모를 테니까 한일합방 된 이후에 일본 애들은 전쟁 자금 확보하려고 우리 땅을 뺏기 시작해요. 일본 자국 내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선 땅을 뺏어 가지고서 토지를 수탈합니다. 이 땅을 다시 일본인 자본주의에 팔아서 일본인 지주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을 뺐는데 땅을 뺐을 당시에는 비싼 땅, 토지란 것이 있고 싼 땅, 임야가 있더라. 그럼 뺏는 자 입장에서 어떤 걸 먼저 뺐을까? 토지부터 임야부터. 토지부터 먼저 뺐으니까 토지를 먼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토지대장 만들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지적도 작성 시작하고 토지가 조사 끝났으니까 1918년도에 임야대장을 만들고 20년도 임야도를 만들어서 토지를 체계적으로 수탈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뺐을 당시에는 뭐 목적은 소유권 조사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조사 목적은 앞에 나온 목적, 뒷 목적은 토지 뺏을 목적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조사했느냐? 옛날에 비싼 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다 집문서, 땅문서가 있었겠지만 뭐 시골 땅 같은 경우에 초가집 주고 사는 경우는 집문서는 자체가 없었어요. 땅문서도 산 꼴짝이 많고 농지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럴 경우에 여기 집 짓고 사시는 소유자신데 일본인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조사한다고 와서 이 땅 주인 맞으세요?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이 땅 주인 맞으세요? 네, 그래 끄떡끄떡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주인이시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땅 문서가 있으면 나 주인이라고 증명해주면 소유가 등록이 되는 것이고 땅 문서가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문서성으로. 그럼 이 땅은 국유로 환수. 다 뺏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을 다 뺏겨가지고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금 확보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 애들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가 임야대를 작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도록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나 어쨌든 도면에 해당하는 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고, 근데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1910년, 20년대에서 60년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80%가 농업인구에 종사했습니다. 농업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60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GNP가 훨씬 높았습니다. 남한의 GNP가 낮았어요. 일본 애들이 점령하면서 중화공업이나 공장은 북한에 다 때려지고 남한은 공장을 안 줬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반 갈라서 북한이죠. 우리나라 먹은 목적 우리나라만 먹으려고 우리나라 점령한 게 아니라 이쪽에 러시아하고 중국을 먹으려고 교두 확보하려고 만든 거 우리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본에 섬이 있으니까 육지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니까 배로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게 나지낭이라는 항이 있어요. 나지낭. 그래서 지금도 이 나지낭에 러시아 애들이 자꾸 고속도로 두고 막 난리 나죠? 바다 접하려고. 아닌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이쪽은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고 이쪽에 미국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알래스카? 그죠? 참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세계 강대국이 다 몰려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그 틈에 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하나 있잖아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힘든 나라죠. 여기 눈치 봐야 되니까.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거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광해군. 옛날에 광해군이 명청시대 때 명나라가 쇠약해 청나라가 막 일어날 때 중간에 균형외교하면서 우리는 침공을 안 당했잖아요. 아닌가? 그걸 광해군을 내쳐버리고 인조가 딱 들어서면서 인조 반정 들어서면서 인조는 어디에 기울었어요? 시들어져가는 명나라에 기울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싹 쓸어버려 청나라가 침입해가지고 그 삼전도 굴욕해가지고서 그 얼어빠진 한강에다 머리 박치게 해가지고서
절하지 않았나요? 소윤세제 잡혀가고. 죄송해요. 역사국 얘기해서. 자,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를 먹고 가려고 좀 여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한 물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빨리 이제 조달을 위해서 공장을 다 여기 때려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한은 뭘 이용했느냐? 남한은 반을 갈라서 이쪽은 호남 평야, 이 평야가 많으니까 곡창지대로 쌀을 만들었고 이쪽은 임야가 많잖아요. 그럼 곡창지대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요 일본 나쁜 놈들이 혹시 일본인 분 안 계시죠? 자, 자 작년에는 그 노원에 중국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중국 한족 분이 계신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합격해서 합격하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대화로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말로는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듣는데 책만 보면 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소위 말하는 문맹. 그러니까 들어선 다 아는, 대화는 다 되는데 책만 보면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2년 만에 합격을 하십니다. 실제 중국분이. 한국에 오시 딱 10년 되셨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분 합격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 합격하면 못할 거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존심이란 게 있지. 자, 어쨌든 간에 이쪽은 뭘 심었느냐. 예전에 우리나라 점령하기 전에 일본 애들은 기모노, 일본 한복, 걔네 옷 입잖아요. 비단인데 비단을 못 만드니까 중국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왔습니다. 무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가 자체 제작하려고 여기다가 뽕나무를 많이 심어버렸어요. 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미수. 그 뽕 심어서 여기서 비단을 생산해서 자기네 가져갔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땅을 수탈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지금도 여기 뭐가 많아요? 뽕나무가 많아서 오디주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오디란 게 많이 나와. 뽕나무 열매가 오디니까. 그래서 아직도 경상도 쪽에 오디란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목적으로 땅을 수탈하고 들어온 것이 일본 애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힘이 없이 당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정밀도가 떨어져도 큰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국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60년 넘어서고 70년 들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새마을운동하면서 각 농촌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다른 말로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개발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경계 분쟁 심해지는 것을 국가 입장에서 막아줘야 돼요. 막아줄 목적으로 작성 시작한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림으로만 표시했지만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토지를 좌표로 등록해서 등록하겠다는 것이 이게 내용입니다. 좌표는 XY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수치 지적이라고 부르고 수치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XY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숫자로만은 이해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차이점이네요. 정밀도 높은 것은 아마 다음 주 정도 가서 제가 책에 실려 있으면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게 내용인데 그러면 다시 올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반드시 있더라. 그럼 모든 땅은 반대 똑같이 지적도나 임야도가 다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땅이 다 있을 것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얘는 필요에 따라 만드는 거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골 땅으로서 이렇게 생긴 이런 땅이 하나 14전이나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도시 안에 개발이 되어서 예쁘장한 네모난 토지 하나 있다 가정을 할 경우에 얘는 14전인 땅이고 얘는 지번이 10번인 대란 땅이 있다 가정할 경우 그럼 두 개 놓고 보게 되면 얘는 개발되기 전 개발 후 감각적으로 개발하기 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개발된 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개발되기 전에 땅이 있고 후에 땅이 있더라. 이 두 개 땅을 놓고서 XY 좌표를 찍어 봐라요. 찍게 되면은 이 땅은 좌표 몇 개 찍어야 될까요? 3개? 한번 찍어봐요. 3개 찍어서 이거 만들 수 있나? 한참을 찍어야겠죠 이거? 아닌가? 이 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선은 점의 연결이니까 그 점을 연결해서 이 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찍어야 될 겁니다. 이런 땅은 좌표를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이런 땅은 좌표 몇 개 찍으면 돼요? 4개만 찍으면 이 땅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땅은 좌표가 존재하지만 이런 땅 좌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된 땅은 존재하지만 개발이 안 된 땅은 존재하지 않는 게 이게 이 장부의 색깔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들 내용을 1990년도에 컴퓨터로 입력시키게 되면 전산, 처리나 지적 공부에서 이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일단 대장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죠.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권의 장부가 있고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를 지적공부로 칭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 등록하는 사항은 2가지인데 하나는 이쪽에서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이 있었고 또 하나가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라는 것이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고 면적까지 해서 이 6가지를 담당하는 것이 토지의 등록 사항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소유권만 등록하는 것이 이게 권리예요. 이 2가지를 기록하고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지적법의 전체가 다 이게 내용인데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은 이거 가지고 지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는지, 지목은 어떻게 정하고 어떤 게 있는지, 경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적 정하는 방법에서 요 4가지에서 기출 문제가 적게 나오면 3문제에서 많이 내면 5문제까지 출제합니다. 여기서만.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정했으면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할 때 그럼 지목이나 경계나 면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2번째 나온 내용으로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됩니다. 근데 올해 26회 문제는 요 4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여기까지가 공부 끝나더라도 적게 잡으면 7개에서 많이 나오면 8개, 9개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7문제를 나왔어요. 여기서만. 여기 7문제를 나왔는데 여기까지 강의 분량이 수업 들은 내용이 4시간 분량이에요. 4시간 만에 중요한 데가 다 끝나버려요. 4시간 수업 들은 것만 달달하고 넘어가시면 기본적으로 7, 8개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저 뒤에 가서 요거 나옵니다. 몇 개 찍어드리면 그거만 딱 외워도 10개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뒤에 안 하더라도 막말로 4번 다 찍어도 2개만 걸리면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적법은 앞에만 열심히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적고 난이도도 떨어지더라 그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등기법은 양도 많고 공부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부터 공부하셔라?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용어 정리 위주로 간단히 보시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용어가 뚫려야 돼요. 맨 처음 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배우시는 것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제3의 외국어입니다. 법률 용어는 대부분 다 한자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제 저는 외국어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많이 배운 외국어가 뭔가요? 한자 배웠어요? 영어 배운 게 아니라? 영어 12년 동안 배웠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쭉 배워서 아닌가? 맞죠? 그럼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서 갖다 붙이게 되면 영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신 것이 알파벳 아닌가요? A, B, C, D?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알파벳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 배우시고 그 다음 배우는 것이 단어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아니 수거 배웠고 수거 배웠고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장도 1형식, 2형식, 3형식 상식 쭉 배웠을 텐데 여러분이 와 있는 단계는 이제 알파벳 A, B, C, D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까지는 알파벳 배우고 단어 배우고 좀 배우다가 다시 3, 4월 넘어갔을 때 문장을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3, 4개월 동안은 쉽게 안 나오니까 좀 쉽게 좀 생각하면 크게 다쳐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개중개사라는 시험은 생각보다 시험이 좀 어려워요. 주변에 복독학 많이 있죠? 아닌가? 그리고 자격증 땄다고 얘기하는 사람 얼굴 딱 보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인데 평상시 알고 있기를 나보다 머리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우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보다 머리 나쁜 애가 자격증을 따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쟤도 땄어? 그럼 나도 따겠지 그러고 왔다가 된통 당해요. 학원비 내고 책 받은 다음에 공부 한 2달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거든. 근데 온 동네에도 공부한다고 광고를 해놨고 중간에 그만두자니 창피하고
계속 하자니 몸이 괴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몸을 담근 거니까 1년 동안 고생하시면 자격증을 땁니다. 제가 보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년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따요. 2년 내에 다 따는 자격증이 이 자격증인데 거기다 조금의 노력만 들어가면은 1년 내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 과목은 11월 달 시작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그냥 용어 정리 외에는 복습하지 마세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제 과목 복습하지 마시고 제 과목 수업 들으신 날 공부하실 거면은 민법이나 공법을 하세요. 두 과목을. 제가 2월까지 양보할 테니까. 싫으면 제 과목 공부하세요. 자, 전 이 말 할 때 가장 속이 쓰린데 어떤 선생님이 지 과목 공부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까지 제 과목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합격하는 지름길은 민법이랑 공법을 얼마큼 잘하느냐 이게 합격권에 올라갔다 들어갔다 빠지는 거예요. 민법은 모든 과목의 베이스 바탕이에요.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골탕 많이 먹으니까 2월까지는 제 과목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계속 민법만 열심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민법이 올라가면 등기법은 반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부가 편해지니까. 아시겠죠? 네, 방향을 잘 잡으시고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가 3요소를 이해하시고요. 오른쪽에 지적의 분류까지 맞아볼게요. 분류라는 것은 이제 네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외울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발전 과정상 분류에서 처음에 나온 것이 세지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가 법지적이 있고 발전하게 되면 경제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지적 발전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창기에 실시한 지적이 세지적입니다. 세지적은 토지의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적을 세지적이라고 부르고 과세할 때는 초창기에 토지 면적 중심으로 세금 과세하는 지적을 세지적 그럽니다. 그럼 세지적의 경우는 가장 중시적인 사항이 면적이에요. 면적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고 면적 작으면 세금을 조금 내라 이렇게 해서 지적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점입니다. 아까 대란 땅하고 전이란 땅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얘도 토지 평수가 100평이고 얘도 100평이래요. 면적은 같나요? 면적 같으면 세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대란 땅은 비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지 왜 똑같이 내느냐 그래가지고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킨 것이 그 다음 나오는 법지적입니다.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실시할 때를 법지적 그러는데 법지적은 우리나라가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법지적 단계에 와 있고 법지적은 토지를 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범위를 정해주고 보호할 목적이에요. 그럼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토지의 경계가 됩니다. 그럼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제도를 법지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지적은 가장 중시적인 사항이 뭐다? 법지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말로 지금 법지적이 우리 와 있다고 설명드리고 경계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몸 안에는 이미 경계가 몸에 배에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6개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옆에 땅 주인하고 나랑 취급받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요? 소재 가지고 싸울까요? 넌 기분 나쁘게 화곡동 살아 그래 취급받고 싸울 일 없겠죠. 지번 가지고 싸워요? 나보다 지번이 빠르네 한번 붙자 이럴 일 없고 지목까지 싸워요? 넌 지목이 왜 잡종자 기분 나쁘게 싸울 일 없을 것이고 그럼 면적까지는 싸워요? 면적까지 싸워요? 나도 말 안 해 그럼 기분 나빠서 자 싸울까 안 싸울까? 넌 나보다 면적이 더 많네 일로 한번 붙자 그럴 일 없을 것이고 좌표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웁니다. 이거는 왜 못 싸울까? 몰라서 볼 줄 알아야 싸우지.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 것이고 경계는 싸워요. 내 땅 넘어왔다고 싸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속에 밴 것은 경계가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책상 보니까 옛날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 들어가니까 짝꿍을 동성끼리 져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성끼리 져놓게 되면은 멀쩡한 책상에 줄이가 있죠. 반 딱 거놓고 넘어오면 한 대 맞아 라고 얘기하고서 경계에 거놓고서 막 수업 듣다가 아무 상관 없이 한 번 넘어갔더니만은 옆에서 딱 때리더라. 왜 넘어와서 한 대 맞고 나니까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수업을 안 듣고 넘어오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나만 그랬나 보다. 이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경계를 다루던 것이 우리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지적이 우리 법지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지적은 이론상만 존재합니다. 지적하느로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모든 걸 다 다루겠다 그래서 다목적 지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미국도 법지적 단계와의 경제 지적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와 있다고요? 법지적 단계 왔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물류의 경우는 도외지적, 수치지적 둘로 나눠지는데 칠판에서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땅,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반대로 지적도와 임야도 반드시 있더라. 그럼 두 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고? 도외지적. 이 두 개를 도외지적을 말쓰면서 장점은 이해가 쉽고 정밀도가 떨어지더라. 요 떨어지는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75년도부터 일부 지역만 뭘 만들었대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만들더라.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수치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외지적, 수치지적 둘 다 시행을 하는데 도외지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적 공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정한 지역만 작성하다 보니까 둘 다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 등록 차원에 따른 물류라는 것은 토지 등록할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수평으로 갈 것이냐 입체로 갈 것이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평이지 입체란 말 쓸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요 앞에 까치산 전철역이 있죠. 전철역. 이 전철이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지요. 그럼 지하에 이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서울 나가면 일지로 같은 데 가면 지하상가도 있을 겁니다. 지하로 쭉 건축물이 많이 있고 한데 지목을 따지게 되면 지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상을 보고 따져요. 그럼 지하철 밑에 땅속으로 지나가는 것도 전부 다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왜? 지상을 뭘로 이용하니까? 도로로 이용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상이나 저 공중이나 지하에 어떤 구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그걸 안 따져요. 그냥 지상 보고 따지는 2차원 지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입체 지적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보고 따지겠대? 땅 껍데기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나 공중은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근데 현재 토지는 늘어나는 성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집약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본이 몰리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 많이 쓰려면은 높이 올라간다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은 지하나 공중을 많이 이용하지만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건물가에 등록이 돼서 나옵니다. 이미 나온 장부도 있으니까 배우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실시하고 있고요.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물류를 보게 되면 적극적 소극적 나누시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있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직권 등록하는 입법주의를 적극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가 없으며 신청할 때만 등록해주는 입법주의를 소극적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주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직권 등록해버리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지적인데 그럼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넘어가니까 꼭대기 조그만 박스 안에 현행 우리 지적제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발전 과정상은 세지적, 법지적, 경제지적 중 어디 와 있고 법지적 단계 와 있고 경계를 표시할 당시에는 도외지적, 수치지적 어떤 거 사용해요? 둘 다 시행하며 차원은 2차원 지적이고 의무 유무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한 것이 우리 지적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시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총칙해서 이제 입법 주요 인용과 목적부터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지요.